거대한 데이터 문제와 그에 대한 아주 기발한 AI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 그라운드 소스 프로젝트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이 프로젝트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재난 중 하나인 홍수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강력한 태풍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뒤흔드는 지진일까요? 정답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가까이에 그리고 더 자주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홍수예요. 전 세계적으로 인명과 재산에 가장 꾸준하게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자연재해가 바로 홍수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사실이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하고 파괴적인 재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홍수가 언제, 어디서 또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모으는데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데이터의 공백, 즉 전 지구적 사각지대가 왜 생겨났는지 그 실체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문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왼쪽에 지진을 보세요. 전 세계에 촘촘하게 깔린 표준화된 센서 네트워크가 지진 발생 위치와 규모를 거의 실시간으로 잡아내잖아요. 하지만 오른쪽의 홍수는 어떻습니까? 그런 통일된 관측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강에 설치된 수위계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관리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한마디로 홍수 관측에는 거대한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셈입니다. 기존의 주요 재난 데이터베이스들, 예를 들어 GDACS나 다트머스 홍수 관측소 같은 곳의 자료를 한번 보세요. 물론 훌륭한 데이터들이지만 기록된 홍수 이벤트 수가 고작 수천에서 많아야 수만 건 수준입니다. 그런데 맨 위에 있는 그라운드 소스 보이세요? 무려 260만 건. 와, 이건 뭐 차원이 다른 숫자죠. 도대체 이 엄청난 차이를 어떻게 만들어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대한 비정형 데이터. 그러니까 바로 뉴스 기사를 체계적이고 분석 가능한 숫자 데이터로 바꾸는 거죠. 자, 이 숫자를 보세요. 500만. 이게 바로 AI가 이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 읽어드린 뉴스 기사의 수입니다. 500만 개요. 사람이 한다면 글쎄요. 평생 걸려도 어림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500만 개의 기사 속에서 AI가 뭘 했냐? 바로 260만 건의 고유한 과거 홍수 이벤트를 식별해낸 겁니다.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방대한 홍수 기록 중 하나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그라운드 소스가 뭐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인공지능이 수백만 개의 온라인 뉴스를 샅샅이 읽고 이해하고 또 분석해서 만든 거예요. 누구나 쓸 수 있는 전 지구적인 과거 홍수 데이터베이스. 바로 그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똑똑한 AI 홍수 탐정이 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엄청난 일을 해냈는지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과정은 생각보다 아주 명료합니다. 자, 첫 번째, 1단계는 수집이에요. 전 세계 웹에서 홍수를 언급한 뉴스 기사를 500만 개 이상 싹 모으는 거죠. 그리고 2단계, 여기서부터가 진짜 AI의 쇼타임이죠. 제미나이 모델이 이 기사들을 하나하나 다 읽고 홍수가 일어난 날짜와 장소를 추출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3단계에서는 추출된 런던 같은 텍스트를 지도 위 좌표로 변환하고요. 마지막 4단계에서는 같은 홍수에 대한 여러 기사를 하나의 사건으로 종합하는 과정까지 마칩니다. 와, 근데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연구팀이 AI 모델한테 실제로 내린 지시문, 프롬프트의 일부거든요. 그냥 정보 뽑아내라가 아니라 당신은 꼼꼼한 홍수 이반지 분석가라고 역할을 딱 정해준 거죠. 마치 사람처럼요. 전문가라는 페르소나를 부여해서 AI가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결과물을 만들도록 유도한 겁니다. 정말 기발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전례 없는 규모의 데이터셋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모두가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데이터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검증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구팀이 직접 확인에 나섰습니다. 무작위로 400개의 데이터를 뽑아서 사람이 일일이 원문 기사랑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 결과를 보니까 60%는 날짜랑 위치가 아주 정확하게 일치했고요. 그리고 한 22% 정도는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분석에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였습니다. 완전히 틀린 정보는 18% 정도였고요. 그래서 나온 핵심 숫자가 바로 이 82%입니다. 완벽하게 정확한 60%에다가 분석에 쓸 만한 22%를 더한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라운드 소스 데이터 10개 중에 8개 이상은 실제 연구나 위험 분석에 바로 투입할 수 있을 만큼 실용적인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데이터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편향이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으로 올수록 홍수 기록이 막 늘어나잖아요. 이게 진짜 홍수가 많아져서라기보다는 온라인 뉴스가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하고요. 오른쪽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미디어가 발달한 북미, 유럽, 동아시아 쪽에 데이터가 집중된 게 보이죠? 이런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봐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검증 과정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AI 시스템이 말이죠. 홍수 피해가 더 크고 심각한 사건일수록 오히려 더 정확하게 잡아낸다는 겁니다. 다른 재난 데이터베이스인 GDACS랑 비교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겁니다. 비교적 경미한 녹색 경보 수준의 홍수는 한 82% 정도 찾아냈어요. 그런데 정말 위험하고 큰 피해를 주는 주황색 경보 그리고 적색 경보 홍수는 99%를 감지해냈습니다. 99%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짜로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위험한 홍수들은 거의 다 잡아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결과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이 새롭고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가 열어줄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당장 이 데이터를 써서 미래 홍수 발생 지역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모델을 개선할 수 있고요. 또 보험사나 도시계획가들은 특정 지역의 과거 위험도를 훨씬 정밀하게 개선할 수 있게 되겠죠? 재난이 터졌을 때 어디에 자원을 집중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연구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이제 우리 손에는 바로 이 지도가 있습니다. 260만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우리 행성의 최근 홍수 역사 지도죠. 이건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기록이 아닙니다. 미래의 위험을 내다보고 더 나은 대비를 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점, 바로 새로운 지도인 셈입니다. 우리는 AI에게 인류가 남긴 기록, 즉 뉴스를 통해 과거의 재난을 읽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를 어떻게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